Why nights are low, why nights are lonesome. Tell me, why days are blue. 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다큐를 보고 수주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 세 섹션이 다 재밌더라고요. 다양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개성이 정말 잘 드러나 있고 첫 번째가 안재환 감독님 물레동 메들리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 물레동 메들리 안에 실제로 인터뷰하고 찍은 섭외하신 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섭외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회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물레동 돌아다니면서 줄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하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인터뷰할 때 저는 조금 제가 없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했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몇 분 더 했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감독이었기 때문에 제 시선으로 실리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었고요. 사실 아직도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요. 다큐멘터리 할 때 질문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10분이지만 완성도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그분들의 실제 작업장이자 일터가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내게 표현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모습이 담겨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찍어보시니까 어때요? 실제 작품을 이제 하나 만들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초단편 영화제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한테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좋고, 물론 제 생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관객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렇게 한 거는 제 만족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처음하고 끝이 좀 잘 마무리되고 약간 궁금해하거나 인서트 컷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것보다 그 몇 가지라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독님이 다 촬영하신 거죠? 예, 혼자 했었고 제가 촬영을 잘 하시던데요. 비전문가 카메라를 잡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그 물레동 공간에 대해서 참 애정이 있구나.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찍은 사람은 그렇게 찍을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 같은 시선으로 자세히 오래 지켜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감독님의 다큐를 보면서 물레동에 가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이 소소하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분들의 그런 자세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같이 대포집에서 노포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잔 기울이는 소주, 막걸리. 그게 그냥 찡하고 오더라고요. 아, 물레동이 젊은 애들이랑 가는 놀이터가 아니야.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땀과 인생이 담겨있는 흔적이 있는 곳이야. 그런 눈으로 그 공간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 이 느낌이 왔어요. 다른 감독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태형 감독님. 다른 감독님들 촬영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봤는데 이거는 프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이야기 흐름도 재밌고 한 생각 하지 못하게 몰입도 있게 좀 만드신 것 같아서 초반에 기획을 되게 잘하셨구나. 기획한 대로 잘 찍으시고 편집을 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레동 메들리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잘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풍경을 되게 잘 찍으신 느낌을 받았어요. 클로즈업이나 이렇게 인물도 물론 좋았지만 클로즈업보다 처음에는 멀리 찍는 거를 어려운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관조하는 듯이 사진 같기도 하고 회화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물레동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물레동에 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친구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그 물레동에서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물레동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을 다녔고 친구 만나러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오히려 친구가 막걸리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많고 그래서 미안하고 소중하고 어렵게 번 돈으로 저를 더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물레동에서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었고요. 처음에는 친구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친구의 그 낙골당까지 한 장을 찍었어요. 가서 파주 가서 찍어 왔는데 너무 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결단이 좀 필요했었고요. 만약에 관객이 카메라나 촬영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좋게 생각해 주신다면 미술을 했기 때문에 그 구도를 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일단 안 맞으면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올 때 이건 좀 빼고 이건 넣어야 됐다. 그거는 뭐 기술보다는 제가 해왔던 그 미술 예체능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화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오지 않는가. 어떨 때는 조금 더 키우고 어떨 때는 좀 공간에서 줄이고 그만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똑같은 물레동을 다룬다라고 해도 그 물레동에서 살아있는 또 물레동에서 내가 만난 사람과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물레동과 감독님처럼 그 공간에 살고 살았던 사람, 내가 알고 있고 나와 친했고 나와 추억을 쌓았던 친구라고 하는 건 얘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왜 감독님의 카메라에 보인 물레동이 저렇게 따스하고 쓸쓸해 보였는지 알겠어요. 저는 하늘을 잡는 부분이라든가 물리동의 저녁에 어스름이 깔리는 뒷골목의 모습 또는 셔터를 내리는 모습에서 아련하게 쓸쓸하면서도 따스했거든요. 그게 감독님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친구의 얘기로 물레동의 제 2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못할 거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김태형 감독님의 영원 마켓. 그때 처음에 제가 기억나시죠? 네. 김태형 감독님. 이렇게 하면은 UCC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광고예요. 우리는 뭔가 홍보를 하려고 이걸 찍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이 제가 드린 얘기를 정말 충실히 수용해 주셔서 감독님 본인의 체험기로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저 사실 좀 기뻤습니다. 영업 마켓을 한다고 하고 1호점부터 2호점, 3호점 다 다녀봤는데 1호점이 좀 규모도 크고 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찍기 바로 전날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도 나눠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제시한 의견들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하고 끝을 반으로 나눠서 처음은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제 즐겁게 관찰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팀장님이 저한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그 팀장님의 인터뷰가 들어갈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마블 영화처럼 자막 나가고 그 뒤에 팀장님 인터뷰가 나오면 재밌는 뭔가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진행을 한 상태였고요. 찍을 수 있는 날짜를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냥 찍어보자. 찍어보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님한테 보냈는데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걸어가는 네네. 거 그걸 네네. 찍었는데 편집자님이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의 그 이야기가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스태핑 온 더 레이니 스트리트 원래 그 음악을 거기에 넣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네. 편집자님이랑 얘기하다가 여기 음악 뭐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거기 초반에 제가 거기 구경하는 장면에 음악이 아마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어떤 음악을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스태핑 온 더 레이니 스트리트 그 음악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일요일 날 그 카메라 빌리러 갔었을 때 그 근처 네. 공원이 있었는데 손을 씻으러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나오는 순간 네. 이 노래가 저한테는 되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현실의 고단함을
그 음악 하나로 잊을 수 있는, 아, 이 음악은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우유곡절 끝에 결국엔 넣고 그 음악을 듣기 전에 다른 음악 2, 30곡 들어봤는데 그 음악만큼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파고드는 없어가지고 그걸로 딱 하는 순간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으로서 딱 영감이 폭발하는 순간인 거예요. 아, 네. 왜 다른 사람은 왜 저걸 쓰지라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할 순 없고 왜인지 동기를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난 이거여야 해라는 순간이 와요. 네. 감독님은 지금 그걸 느끼신 거예요. 뭐가 화면이 좀 비어서 그럼 제가 걸어볼까요로 걷긴 했는데 저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오프닝이 그렇게 시작해서 되게 깜찍하고 재밌었거든요. 그걸 감독님이 못 찍잖아요. 네.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대신 누구한테 부탁드렸나요? 카메라를 받자마자 제가 직접 손으로 들어서 찍어봤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고 화면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차선책이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삼각대 고정시켜서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연습으로 찍어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삼각대가 어떻게 보면 제 보조 역할을 대신 한 거죠. 안재원 감독님이나 김태원 감독님은 친구든 지인이든 아는 촬영자가 따로 없는 제 본인이 전부 다 찍었는데도 재미있는 것은 카메라가 되게 안정적이어서 이분들이 정말 초보가 맞나 싶었거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가서 영업마켓 내부를 촬영하고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코엑스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가가지고 구경했는데 나와가지고 코엑스 거 바깥에 광고판들 많잖아요. 거기서 매 시간 정각마다 3D로 해가지고 웨이브 이렇게 물결 치는 게 있고 꽃 나오는 게 있고 꽃 나오는 그 화면은 1분 30초 물결 치는 화면 1분 30초 이게 정확하게 딱 3분이더라고요. 그냥 다른 주제가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거 이거 하나만 1분 30초도 딱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이거다. 제가 본 거를 편집장님도 봐야지 제 생각이나 제 그때 느꼈던 감정 어떻게 이게 3분을 끌어나갈 것인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화면 3분 그대로 촬영한 다음에 나는 지금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넣을 거 없이 물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고 싶다. 찍고자 하는 큰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원래 만드셨던 컨셉에서 딱 그 3분 안에 이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영원 마켓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나오고 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뿅 하고 나온 거는 보르스타인 같은 어떤 잔재미도 있더라고요. 다른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입장에서요. 약간 걱정스러웠거든요. 물론 저도 초보지만 많이 이렇게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김태형 감독님이 너무 해맑으셔가지고 좀 편하게 말하자. 저분은 어떻게 되려나. 영어 마켓을 막 어떻게 되려나 그거를 걱정을 했어요. 근데 좀 수업하고 뭐 발표하고 이럴 때 이제 집에서 하니까 저희 가족들도 이제 본의 아니게 소리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조차 영어 마켓 어떻게 된대?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희 집에서도 관심을 갖고 봤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물론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제목이지만 한 번 들으면 딱 잊혀지지 않게 각인이 되게 그 마켓 이름도 되게 잘 지었고 제목과 영화 자체가 아주 막 특별한 엄청난 기교 없이 담백하게 깔끔하게 갖다 쓰셔가지고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영원 마켓을 감독님이 그 기획 발표할 때 전까지도 몰랐거든요. 영원 마켓 한번 가고 싶다. 저기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영업 마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찍기 전에 영등포 네. 구청 가서 뭐 프린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구청 들어가자마자 큰 화면으로 해서 영등포에서 이제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이제 띄워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머릿속에 이거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띄울 수 있으면 내가 만든 다큐는 한 번에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저쪽에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
김태형 감독님이 네. 빅픽처였군요. 의도셨군. 자, 그 다음에는 박혜민 감독님의 영등포 글자 위를 걷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저 정말. 그 하나의 다큐라기보다 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제일 좋았던 건 나레이션. 감독님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아니에요. 저의 친동생이 한테 부탁해서 그래요? 했거든요. 동생,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좀 더 네. 가늘고 높아서 쭉 읽어봤는데 그 거리의 러프한 날 것 그대로의 그런 것과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동생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한번 읽혀보고 동생이라서 완전히 타인보다는 저의 감성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나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리를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바빠서 까먹는 가장 작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가려져 있거나 숨어 있거나 무관심한 것에 대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저는 감독의 또 다른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눈을 박혜민 감독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 저런 정말 웃긴 낙서들, 야, 저거 어디서 찾았을까? 이런 궁금증과 아, 세상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눈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다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감독님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글자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한데 원래는 중국 출신인데 처음으로 한국 올 때 제 자신이 전자인데 한자를 보면 전자에 점을 2개 붙이면 김자가 되지 않아요. 제 네. 여권을 대신을 만들어줬는데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고쳐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고생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글자 틀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시선으로 보는 이런 틀린 글자나 이런 것을 수정하는 이런 작업도 해봤습니다, 같이.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소통했으면 거기에다가 틀린 글자 같은 것도 우리 어떤 게 틀렸다, 특히 한자를 쓰면 어떤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다. 또 마침 어제 저녁에 또 식당에 갔더니 간판이 한자는 오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오복리라고 쓰니까 이거 자꾸 좀 연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게 더 하고 싶으면 나중에 기회 되면 서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네. 잘 봤습니다. 네. 글자를 좀 더 확장시켜서 글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갔냐. 그 영상에 나오는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튀지 않으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꽤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글자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 전에 미리 생각을 했던 건가? 아니면은 이번 다큐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온 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화를 찍으면서 저는 무조건 거리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들고 그냥 영등포 안에서 정처 없이 막 걸었어요. 원래 이제 봐뒀던 낙서들이 있었고 영화를 찍으면서 발견을 또 한 반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거는 기본적인 틀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흐름이 글자들과 이미지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카메라 들고 무작정 걸었다? 저는 다큐 감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덕목이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 속에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거나 구하는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영화 감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쓸모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쓸모있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고 돈 버는 삶 속에서 할 일 없이 정말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걸어 다닐 때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다큐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본 낙서들도 많이 영화에 담겼다. 저는 그 과정이 박혜민 감독님이 다큐 감독으로서 자신만의 눈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 여정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 영등포 글자를보다는 이 10분으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저는 발전시켜서 이 글자만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다큐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쁘게 사는 삶에서 쉼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다큐도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건 감독님만이 갖고 있는 눈이고 색깔이고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편 더 보고 싶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정기룡 감독님의 영화. 우리가 그 감독님의 또 그 기획 의도를 참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초롱 속에 갇힌 새. 도대체 그 새 어떻게 찍으실 거냐.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나왔어요. 새장 속에 새가 나왔고, 하늘을 진짜 광활한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 같은 새들도 나왔고요. 저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두 새 어떻게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날아다니는 거는 그나마 나가서 좀 고생하면 찍을 수가 있었는데 초롱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을 찍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새 소리 나는 집이 있어갖고 그쪽에도 찾아갔고 처음에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데 나중에 이거 어디에 쓴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또 선뜻 동의하는 거에 그래서 설득시켜서 촬영했고 그런데 그 속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을 다 뒤지고 보니까 또 그분하고도 얘기 나누니까 청계천 쪽에 가면 새를 파는 거 있다고 해서 그쪽에도 찾아가서 하루품 팔고 거기 가서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용도 쓴 것도 있고 네. 거기 갈매기들이 하는 거는 찍은 거가 있는데 이제 그 기러기 때처럼 그 인자 모양으로 된 거는 자료를 사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찍으려고 보니까 새는 그나마 찍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대. 날아다니는 거 찍자고 보니까. 그래서 바닷가도 가고 심지어 파주까지 가서 파주까지 가서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또 거기서도 뭐 그렇게 무리져 날아다니는 거는 많이 없고 해서 오랜 시간을 끌고 그리고 파주 가는 건 딱 새만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병원을 지금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의 그 화면들을 좀 찍어야 되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병원 안에 들어가서 찍으셨어요?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은 처음에는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다가 연락해서 휴대폰으로 찍어달라. 그런데 영상이 말 그대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엄대영 감독님한테다가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영상이 지금 화질이 안 좋은데 이거 괜찮겠는가 했더니 전혀 안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해나는 거예요. 그건 찍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 간병인들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다가 많은 분들한테다 연락해서 심지어 간병협회까지 연락해서 좀 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병원 소개하는데 마침 그 파주에 그 자유로 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외국인들이 관련된 이런 법무부 정책적으로 조금 알고 그분들하고 서로 협상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이걸 제안해 줄 수 없느냐. 그럼 좋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자. 그래서 조금 그런 거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제가 제안해 주고 그리고 그 인터뷰에 나오는 김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보건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제안해도 되겠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보고서는 얘기해 줄 수 있나. 제가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직접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지금 또 제안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찍었는데 그 파주에서도 그 두 곳에서 사실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주로 병원에서 인터뷰도 좀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찍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밖을 나가지 못하고 했는데 그 화면이 보니까 그 창문 쪽에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게 밖을 내다보고 밖의 세상은 이렇게 좋은데 실내에서는 좀 답답하다 해서 좀 밖을 화면을 좀 창문 쪽으로 해서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병인들이 직접 못 들어가니까 셀카로 찍어달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링크 들어가서 봤더니 셀카 스마트폰 화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안정적이고 괜찮지? 저거는 절대 간병이 셀카로 찍을 수 없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역시 감독님이 찍으신 게 맞구나. 안재현 감독님이나 박혜민 감독이나 김태현 감독님이 내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를 내가 대신 전달해주는 감독이 되겠다. 이러면 진짜 전기룬 감독님 같은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감독이 돼야 돼요. 섭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촬영하는 거를 오케이 해줄 것인가, 뭐 구청을 찾아가, 어딜 찾아가, 누구한테 읍소해, 도와달라고 해. 정말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와 완전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독님들 중에서 특히나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또는 간병 노동자분들을 그리겠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면회도 잘 안 되는 공간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도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김정기룡 감독님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진정성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돌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가슴이 찡했던 장면이 간병인들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개인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앉은 뱅이 그 책상이었어요. 거기서 앉아서 시도 쓰고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책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햇빛이 창가에서 들어오는데 그 책상을 그 찍은 장면이 지금 현재 간병인들의 마음과 삶, 그 하루를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간병인들 분과 관계, 애착, 애정, 또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과의 뭐랄까 신뢰가 쌓이면 안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다른 감독님들이 하루 간병인 섭외해서 병원 오라 그래서 찍는다고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그만큼 정기룡 감독님께서 그 간병인들, 지인들, 친구분들과 쌓아놓은 신뢰가 전 그 한 장면에 다 보였고요. 제일 좋았던 건 그 나와 출연에 동의해 주신 간병인 분들 중에 할머니 분과 그림책인가요? 동화책을 읽어주신 분이 감독님 카메라를 보고서 환히 웃으세요, 두 분이. 그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미소가. 아, 이거는 그냥 간병인이 찍은 게 아니야. 누군가 정기룡 감독님이 분명히 저건 찍었는데,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감독님의 시선으로 감독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내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감독님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시고 또 좋은 작품들을 선보여서 고맙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영등포구 일들이라면 서로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좀 논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하면서 아무래도 삼각대 놓고 할 때는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들고 하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찍었던 거 그게 조금 힘들었고요. 김태원 감독님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본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이번 기회로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저렇게 러닝 타임이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사실 공부가 됐어요.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좀 놀랐고. 박혜민 감독님 작품은 좀 꼼꼼하고 좀 짜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얼마든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정기룡 감독님은 이제 영화적인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거 한국 사람이 한 거 맞나 뭐 그런 걸 사실 조금 느꼈어요. 근데 오늘 답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좀 분위기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면 뭐 내용은 틀리더라도 좀 그런 것들이 하면서 좀 많이 좀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독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또는 못 보는 것을 찍어서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생?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편 영화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삶의 어떤 되게 중요한 엑기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농축해서 꽉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게 물론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게 단편 영화구나라는 것을 네, 실제로 체험을 해서 계속 찍어보고 싶고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좌우명은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 글귀가 새로운 경험은 새로움을 낳는다는 그런 문장이 제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요번에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초반에 제안했던 것들이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고 하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다 배제하고 나머지 것에 집중하고자 하니까 군더더기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실으려고 했으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내가 봐도 재밌고 남들이 봐도 재밌고 특히 제가 이걸 봤었을 때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부분, 좀 더 보고 싶은 부분, 끌리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촬영할 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한 게 있었고 맨 처음에 제가 찍은 영상 처음 편집된 거를 받았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5-6번 보면서 혼자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가 100%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배움으로써 오히려 기존에 제가 배울 수 없었던 거 좀 배운 것 같고 하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해야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다른 감독님들이 찍은 거 봤는데 보면서 너무 잘 찍어가지고 다른 감독님 거 보고 제가 보니까 이거 좀 더 찍었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감독님 것도 많이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이런 작업을 좀 더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감독님들의 영상이나 영화가 어디선가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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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